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의 무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은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다는 것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이 무엇인지도 알으셔야 되고요. 무주택 산정 기준도 알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1, 2층은 복지관, 3층 이상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무주택이 무엇인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리고 무주택을 판정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이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 즉 없애야 한다는 것이고요.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단 매매가 아니라 상속 증여 등을 통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빼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라고 생각되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빼주는 것입니다.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본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청자의 배우자, 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무조건 세대 구성원으로 봅니다. 따로 돼 있는 사람을 분리 배우자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따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질문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부부가 따로 주민등록 되고 혼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무주택이시면 상관없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직계 존속, 아버님, 어머님이 되겠죠.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장인어른, 장모님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다 해당됩니다. 신청자의 직계 비속, 아들, 딸이죠. 신청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사위나 며느리가 되겠죠. 손자, 손녀도 해당되고요. 손자, 손녀의 배우자도 다 됩니다. 손자, 며느리, 손자, 사위도 다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이 말은 재혼한 가정을 말합니다. 재혼한 가정의 배우자의 아들과 딸, 보통은 의붓아들, 의붓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들의 배우자, 그러니까 의붓아들의 의붓며느리 또는 의붓딸의 의붓사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와 세대가 함께 되어 있으면, 즉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경우에만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나머지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은 신청자와 되어 있든지 배우자와 되어 있든지 어느 경우에나 다 세대 구성원이 되는데, 이 의붓 아들이나 의붓 딸의 경우에는 본인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이것을 표로 해보면은요, 이 본인인 경우에 배우자가 있고, 이 본인 배우자는 무조건 세대의 구성원이 되고요. 본인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 장인어른, 장모님, 또 이분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또 그들의 배우자, 이렇게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은 본인이나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 세대 구성원이 되고요. 본인의 형제 자매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세대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혼했을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붓 자녀와 의붓 자녀의 배우자들은 배우자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이 안 되고요. 의붓 아들과 의붓 딸이 나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을 경우에만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도 되고요. 외국인 직계 존비속도 가능합니다. 태아의 경우에도 임신 증명을 하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 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을 신청한 다음에 당첨되어서 입주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 신청 및 명도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세대원이 입주 전에 세대 분리하는 경우는 또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세대 분리해서 중복 입주한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임대주택, 용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살고 계시다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존 임대주택을 이제 해지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2조와 53조입니다. 확인 방법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대상이고요. 국가 및 지자체 보유 공적 자료를 조회해서 항상 기준은 모집 공고일입니다. 주택이나 분양권 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 및 분양권 등의 범위는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또는 과세 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을 말하고요.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 그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통해서 취득한 경우를 다 말합니다.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은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고요. 미등기가 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처리일입니다. 분양권 등의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매매대금 완납일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억울한 경우는 구제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에도 주택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으로는 포함을 해서 자산으로는 환입해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공유지분을 처분할 경우에, 즉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았는데 나는 억울하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집이 아니다, 상속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그럴 경우에는 3달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또 제외합니다. 그곳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그 주택으로서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본인이 살던 집인데 시골에 있는 집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경우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거주한 것은 상속한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 지역에 있는 집들은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는 봐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수도권 안 되고요. 20년 이상이 된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인데 작은 주택은 또 빼주고요. 세 번째는 소유자의 번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서 이전받은 단독주택, 이런 경우에는 주택에서 빼주겠다. 세 번째는 그 주택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이다, 즉 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통보받고 3달 이내에 처분하면은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거주하려는 목적의 주택이 아니라 팔려는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고요. 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도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2호 이상 무주택이 안 되는 거죠. 한 주택만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공부상, 이 공부라는 것은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공적 장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달 이내에 이 공적 장부를 정리하면은 무주택으로 봐주고요.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 주택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내용을 받아서 제출하면은 무주택으로 봐주고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서 분양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 보통 일반에서는 이것을 줍줍이라고 표현합니다. 줍줍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렇지만 이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업체로부터 줍줍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봐주고 분양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주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매매 외에 상속 증여 등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억울하잖아요. 매매는 내가 생각이 있어서 산 거지만 상속 증여는 부득이하게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10번째는 보유한 분양권 등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한 사업인 경우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승인이 난 주택들은 무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된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주택 기준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모든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그래서 집 있는 가족과는 세대 분리를 하셔야 하고요. 자신의 집은 처분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좀 어렵고 내용도 길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